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겉보기에는 잘 살고 멀쩡해 보여도 마음에 문제가 있는 상황일 수 있을까요? 일단 겉보기엔 괜찮아 보인다는 건 내가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 볼 여유 없이 내일 또 밖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또 괜찮은 척을 해요. 그러면 그 괜찮은 척하는 세상에 보여지는 나에게 지대한 에너지를 쏟으면서 점점 더 내 마음은 황폐화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나만 아는 그 괴로운 나는 계속해서 어딘가에 마음에 자리를 잡고 어떤 방식으로든 신호를 보내죠. 나 아프다고, 나 안 괜찮다고. 그런데 나는 보여지는 나에게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 이 목소리를 들어주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내가 완전 분열이 돼버려요. 서로 모르는 채. 그렇다면 사실은 내가 멀쩡해 보이고 일도 잘 처리하는데 사실 내 마음에 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그래서 정말 찰나의 순간, 특히 일 다 끝나고 집에 혼자 왔을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공허함이에요. 별 문제 없는데, 별 오늘 나쁜 일 없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런 공허함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런데 어차피 내가 내일 또 일을 하러 나가야 되니까 자죠. 어떻게든 잠이 들죠. 그럼 계속 문제는 그대로 방치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렇게 괜찮은 나, 외부에 보여도 되는 멋진 나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멋진 나만 만들어내고 보여지기 위한 노력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 의미는 생각을 해보면 멋지지 않은 나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늘 나는 멋져야 돼. 그럼 그 이외의 나는 내가 인정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인정하지 않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쳐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어떤 그럼요. 그것도 나인데 내가 보기 싫은 나를 나 아니야, 쟤는 나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내가 없어지는 거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오히려 그 내가 소외된 채 더 아파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침대 밑에 더러운 쓰레기를 계속 집어넣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쓰레기는 계속 이제 부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한 생각이 맞아요. 정말 그 쓰레기, 방치된 쓰레기처럼 내가 보기 싫은 거, 안 이쁜 거, 멋지지 않은 거는 그렇게 방치된 채로 내 안에서 썩어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거는 실은 힘든 걸 모를 수가 없거든요. 정말 대다수의 시간은 괜찮은 척 하느라 쓰지만 공허함을 느낄 때도 있고 내가 뭔가 안 괜찮은 것 같기도 한 느낌을 본인은 모를 수가 없는데 그럴 때 내가 힘들다는 걸 일단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런 힘든 나를 또 보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힘들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꺼내거나 도움 요청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나는 계속 혼자 힘든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나. 왜냐하면 힘든 건 나야 간 거니까. 힘든 건 별로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늘 좀 긍정적이고 밝고 멋져 보여야 하니까. 라는 수많은 당위로 나를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럴 때 아니야 지금. 빨리 일어나서 달려. 근데 이거 사실 우리 치열한 경쟁 사회의 영향이 너무 크죠. 저 사람들 지금 달리고 있는데 내가 이럴 때야? 라면서 힘들어할 시간 없어. 그런 생각들을 하며 힘든 나를 부정한다. 그렇다면 현재 내 마음이 약해진 상태인지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여러 가지 좀 문항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제가 8개 문항을 가져왔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첫 번째, 난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좀 자주 든다.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난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세 번째는 난 왜 살지?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다. 네 번째는 잘못된 건 다 내 탓 같다. 다섯 번째는 별 나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왠지 짜증이 잘 나고 화가 난다. 여섯 번째는 혼자 있을 때 왠지 공허하고 텅 빈 느낌이 든다. 일곱 번째, 나 자신을 챙기는데 소홀하다. 마지막으로 괜히 불특정 사람에게 짜증이나 화가 난다. 이렇게 8가지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첫 번째 4가지가 이제 생각에 관련된 거고요. 나머지 2개가 감정과 행동에 관련된 거예요. 보통 우리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 감정에 휩싸이거나 감정을 외면하게 되면 어떤 행동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문항 같은 경우 운전대만 잡으면 남포 운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되게 온화하고 괜찮은 분인 거예요. 되게 사람 좋은 분인데 그런데 그럴 경우 외부에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너무 애쓰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애씀이 힘들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30년 넘게 살다 보니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기도 하잖아요. 사람 좋으면 좋게 대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무시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허허허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럴 때 진짜 괜찮은가 본인에게 질문하지 않는다면 안 괜찮은 감정이 쌓여서 나중에 그런 운전대 잡은 상황 같은 내가 화내도 되는 상황 같다고 느낄 때 화가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내가 이런 문항들에 해당이 된다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어서 일단 그 순간을 인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약해진 내 마음을 다시 정상으로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고 우리 노심 채널에서도 많은 방법들을 소개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글쓰기예요. 글로 내 마음을 풀어내서 그 글을 내가 직접 보는 거예요. 사실 글쓰기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글쓰기만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좀 궁금증도 있거든요. 저는 크게 아프면서 그때 좀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제가 만 34 생일을 앞두고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제 딱 5년 됐거든요. 올해 6월 이제 말에 5년 검사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30대 중반인데 암이라고? 정말 비현실적이었거든요. 갑자기 일은 다 그만두고 수술해야 되고 심지어 항암 치료를 해야 된대요. 항암 치료는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일상이 끊기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됐던 그 순간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병원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뭘 하겠어요. 병원에서 뭐 재밌는 드라마나 예능도 하루 이틀이지. 그때 할 수 있었던 일은 노트북을 켜고 그냥 주저리 내 마음을 꺼내는 일이었어요. 그게 이제 제 글쓰기의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느꼈던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이구나. 제가 되게 과묵하거든요. 말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는 유독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이 많고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구나. 그리고 그 말을 풀어내고 다시 내가 한번 읽어보잖아요. 이 사람 누구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나 맞아? 괴리감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타자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나였구나. 내 마음이 이랬구나. 여기 뭔가 논리적인 모순도 있네. 저 사람이 나를 괜히 미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미워했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보지 못했던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글로 써놓으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글로 써내는 게 습관이 됐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감정이 불편하면 종이부터 꺼내요. 그래서 떠오르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막 써요. 그래서 연결해봐요. 문장으로도 해보고 아니면 정말 그냥 한글 파일 열어놓고 막 써요. 그러다 보면 내 감정들이 글로 나와요. 글을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글 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고 사실 어떻게 써야지 마음에 대한 글을 쓸 수 있을지 마음을 치유하는 글을 쓸 수 있을지 약간 좀 막연한 느낌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글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보면 글쓰기에 어떤 형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첫 문장은 굉장히 매력적이어야 돼. 그리고 어떤 구조가 있어야 돼. 기승전결이 있어야지. 그리고 마무리도 정말 멋지게 해야 된댔어. 그러니까 이런 틀에 나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더 제약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마음을 쓴다는 건 그런 틀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예요. 그냥 떠오르는 그 한 단어가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작품을 낼 게 아니잖아요. 설령 작품을 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초고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듬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쓰는 데 집중을 하는 거죠. 지금 떠오르는 어떤 단어 그거에 대해서 쓰고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면서 나의 마음을 비추는 글이 맞아요. 만들어진다. 그래서 내가 그 작업 자체가 재미있으면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네. 시작을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하면 내가 그 순간에 몰입할 수 있고 그러면 더 내 마음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꺼내는 게 목적이에요. 잘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글을 어쨌든 써야 되는 건데 뭐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하고 싶은데 하긴 좀 꺼려지는 말이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나 좀 공허하네 라고 느낀다. 그 순간 펜을 잡거나 타이핑을 할 준비를 하고 한글 파일을 열어요. 공허하네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는 거예요.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그 연습이 하다 보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한두 문장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 연습이 되면 반 페이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글을 쓰고 나서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나중에 한번 출력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꼭 내 글이 아니더라도 뭔가 글이다 하고 한번 쓱 읽어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쓴 글이어도 낯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쓸 당시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볼 때는 조금 더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성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원재료를 갖고 글이 만들어진 거고 그 글을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나는 이성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죠. 이런 게 말이 안 되네. 이런 감정이 있었네. 자주 느끼는 감정들이 이런 거고 자주 등장하는 인간은 이 인간이네. 이런 분석을 해서 내가 이렇구나 라는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작업이 마음이 어지러울 때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하고 나면은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우리가 너무 머리가 복잡하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굳이 내 마음이 불편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머리가 복잡하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냥 머리로 안다 생각하는 건 실은 진짜 아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꺼내서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정말 이게 어떤 거구나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라는 건 가장 능동적으로 내 생각을 정리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 정리가 필요할 때 글을 써보자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숨겨졌던 아까 전에 우리가 대화를 나눴던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의 부분이 글로서 표현이 되고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고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조금 더 객관적인 내가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정말 정리를 잘 해주신 게 그냥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렇구나 인식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구나 라고 내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를 데려가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한 자료가 되는 거죠. 난 이런 상태야. 그걸 내가 보고 그 다음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근데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불편한 감정만 내 안에 쌓여요. 그래서 그때그때 불편함이 올라올 때 약간 에너지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써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꼭 그게 글이 아니고 나에게 맞는 다른 미술이나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도구를 찾아서 내 마음이 불편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내가 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그 삶에서 괜찮아 보이는 나도 존재하고 또 그런 기능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 나만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는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그럴 땐 사실은 잠시 멈춰서 안 괜찮은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아까 나를 좀 소홀하게 대한다 말씀하신 게 마음에 남는데 우린 정말 많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타인을 챙기는 것보다 나를 챙기는 게 정말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이 우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챙기는 데는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좀 마음 편해지는 게 저 사람은 사실 괜찮아 보이지만 아닐 수 있다. 저 사람도 사실 고충이 많다. 내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괜찮을 수 없다. 그러니 괜찮지 않음이 잘못된 건 아니고 그것조차 내가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우면 되는 일이다.
우리 다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오늘 이혜진 상담사님을 모시고 내 마음의 약해진 부분을 찾아내는 일, 그리고 내 마음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